LG그룹의 창업주 구인의 회장은 사람을 볼 때 학벌이나 경력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지요. 사람과의 만남은 거래가 아니라 운명이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능력과 스펙만 쫓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성격 속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신호를 읽어냅니다. 이 5가지 신호를 이해하는 순간 그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당신은 이 5가지 신호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신호는 가장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가장 약한 순간, 바로 실수를 저질렀을 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구인회 회장이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실수를 저질렀을 때 숨기지 않고 먼저 나서서 고백하는 용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 하지만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젊은 경리 직원이 구인회 회장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떨리고 있었지요. 회장님,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직원은 납품업체와의 계약서에서 계산 오류를 발견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놀라운 건 그 오류가 회사에 유리한 실수였다는 점입니다. 당장은 회사가 더 적은 돈을 지불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납품업체와의 신뢰를 무너뜨릴 겁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구인회 회장은 그 순간 이 직원의 진가를 알아보았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를 택한 것, 실수를 숨길 수 있었음에도 먼저 나선 정직함, 그것이 바로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의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했네.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회사가 오래 갈 수 있는 거야. 오늘날 직장에서도 이런 순간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이메일에서 잘못된 정보를 보냈을 때, 예산 보고서에 오류가 있었을 때, 고객에게 잘못된 약속을 했을 때, 이럴 때 어떤 사람은 들킬 때까지 기다립니다. 누군가 지적하면 그때 가서 변명을 늘어놓지요. 제가 받은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반대로 진짜 신뢰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실수를 발견하는 순간 먼저 손을 듭니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조직 안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냅니다. 동료들은 이런 사람 곁에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정직하게 인정하면 된다는 걸 배우기 때문입니다. 구인의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를 먼저 고백하는 사람은 단순히 정직한 게 아니다. 그는 장기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다. 눈앞의 체면보다 오랜 신뢰를 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공을 부르는 첫 번째 신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실수했을 때 숨기려 하는지 아니면 먼저 나서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수를 고백하는 용기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실수를 대하는 태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사람의 그릇은 성공했을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호는 성공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구인회 회장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개인의 천재성이란 없다. 모든 성공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는 평생 이 원칙을 지키며 살았고 사람을 볼 때도 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성공했을 때 그 공을 어떻게 나누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그릇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LG그룹 내에서 한 부서장이 업계에서 권위 있는 혁신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상식 당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그 부서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팀 전체의 것입니다. 그리고는 준비해온 메모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 대리는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해 주었고 박 과장은 고객사를 일일이 발로 뛰며 피드백을 모았습니다. 이 주임은 제가 놓친 오류를 3번이나 잡아주었습니다. 그는 팀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참석했던 구인회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회장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부서장은 몇 년 후 임원이 되었고 그의 팀원들은 누구보다 충성심 높게 그를 따랐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면 제가 해냈습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회의에서 제 아이디어로, 제가 추진해서, 제가 만든 결과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을 독차지하려 하고 팀원들의 기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듯 행동합니다. 처음에는 능력 있어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누가 공을 가로채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싶겠습니까? 성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충성심을 얻습니다. 팀원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 노력이 인정받는다. 그리고 그런 리더 주위에는 인재가 모여듭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은 돈보다 인정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구인회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힘이다. 성공을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는 언제나 함께 성장하려는 동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성공했을 때 우리가 함께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발견한다면 그 인연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도 함께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나누는 건 드러나기 쉬운 미덕입니다. 진짜 귀한 사람은 남이 힘들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에서 드러납니다. 세 번째 신호는 훨씬 더 보기 드문 것입니다. 구인회 회장에게는 평생 잊지 못하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모든 것이 부족하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던 그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때 구인회 회장과 함께 사업을 하던 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동료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쌀 한 가마니를 들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어디 가시오? 구인회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 동료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쟁업체 김 사장 댁에 다녀오겠습니다. 그 집 아이들이 며칠째 굶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인회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경쟁업체라면 우리와 일을 빼앗아가던 사람 아니오? 그 동료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업은 사업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굶는 건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순간 구인회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도움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원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다면 그게 누구든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원칙 말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 그 김 사장은 구인회 회장의 동료를 평생 잊지 않았고 훗날 어려운 고비마다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료는 결코 보답을 기대하며 도왔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료가 프로젝트 마감에 쫓기는 걸 보면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일을 미루고 도와줍니다. 부서가 다른 후배가 실수로 공경에 처한 걸 알게 되면 자기 일도 아닌데 조용히 해결책을 찾아줍니다. 이웃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집안일을 챙겨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남들보다 먼저 알아챕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기도 전에 이미 고통을 감지합니다. 둘째, 조용히 움직입니다. 큰 소리로 내가 도와줄게라고 떠들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한 걸 묵묵히 해냅니다. 셋째,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내가 저번에 도와줬으니까 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반대로 전략적으로 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사가 어려울 때는 재빠르게 달려가지만 같은 급의 동료나 아랫사람이 힘들 때는 못 본 척합니다. 도움을 주면서도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내게 도움이 될까? 이런 사람들의 친절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거래처럼 느껴집니다. 구인회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품격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 이득이 없을 때 드러난다. 남이 공경에 처했을 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그런 사람은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 묻지도 않고 달려와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돕는 것은
어쩌면 드라마틱해서 기억에 남기 쉽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바로 그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구인 회장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성격은 삶의 가장자리에서 드러난다. 큰 계약서가 아니라 작은 약속에서 말이다. 그는 사람을 판단할 때 화려한 업적보다 사소한 일상의 신뢰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구인회 회장이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물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 후보자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장 화려한 경력을 가진 것도 가장 큰 규모의 제안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고 내일 오후 3시까지 전화드리겠습니다. 구인회 회장은 특별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업가들은 대부분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며칠 후에나 연락이 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확히 다음날 오후 3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연락이 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똑같았습니다. 작은 약속 하나하나를 마치 계약서처럼 지켰습니다. 구인회 회장은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결국 그 사람을 파트너로 선택했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사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배신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구인회 회장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화 한 통을 제 시간에 거는 사람은 큰 계약도 제 시간에 지킨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 자료 보내줄게. 라고 말하고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사람. 이따가 연락할게 라고 하고는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사람. 빌린 책을 몇 달씩 돌려주지 않는 사람. 약속 시간에 항상 10분씩 늦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린 펜 하나도 다음날 바로 돌려줍니다. 내일 점심 먹자는 가벼운 약속도 달력에 적어둡니다. 그 링크 보내줄게 라는 말을 하면 당일 안에 꼭 보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똑같이 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약속이 곧 신용이기 때문입니다. 큰 계약이 걸렸을 때만 신중한 사람과 작은 약속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전자는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손해가 두려워서 조심하는 것이지요. 후자는 원칙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내면화된 규율이 있기에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이 행동합니다. 구인의 회장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남의 시간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긴 세월을 함께 할 수 있다. 작은 신뢰가 쌓이고 쌓여 큰 신뢰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소한 약속도 소중히 여기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을 꼭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정직함의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한 단계 더 깊은 차원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을 다루는 지혜, 즉 진짜 감성 지능에 관한 것입니다. 구인의 회장에게는 평생의 신조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존심은 성장의 가장 큰 적이다. 그는 아무리 지위가 높아져도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평가할 때도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비판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에 그 사람의 진짜 그릇이 드러난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경영회의가 있었습니다. 한 임원이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훌륭하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사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젊은 사원에게 쏠렸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유통 단계에서 병목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신입 사원이 감히 임원의 계획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모두가 그 임원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그 임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보나? 젊은 사원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내가 현장 상황을 간과했어. 고맙네.
다시 검토해보겠네. 구인회 회장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큰 사람이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 임원은 일주일 후 수정된 계획을 가져왔습니다. 젊은 사원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원의 이름까지 언급하며 이 친구 덕분에 더 나은 계획이 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맞습니다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둘째, 추가 질문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나요? 셋째, 마지막 말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는 척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저항합니다. 네, 그렇긴 한데요. 하며 끝없이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지적을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배움의 기회가 아니라 자존심의 위협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구인회 회장은 젊은 시절부터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장 직원이 회장님, 이 방식은 비효율적입니다. 라고 하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LG는 계속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는 조직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도 흐르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비판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평생 성장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지위가 높아져도 계속 배웁니다. 반대로 항상 방어만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춥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할 때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방어입니까? 아니면 호기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비판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신호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들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작용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이 5가지가 어떻게 하나로 합쳐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지 신호를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5가지 신호를 모두 가진 사람을 만난다면 그것은 단순히 5배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만남이 됩니다. 구인의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품이라는 건 복리로 작동한다. 무슨 뜻일까요? 은행의 복리 이자처럼 이 5가지 특성이 함께 있을 때 서로를 증폭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실수를 먼저 고백하는 정직함이 있고 거기에 성공을 나누는 겸손함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입니다. 여기에 남의 어려움에 먼저 손을 내미는 연민이 더해지면 사람들은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다시 작은 약속을 지키는 성실함이 더해지면 그 신뢰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판을 배움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까지 갖추면 그 사람은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합니다. 정직함, 겸손함, 정직함, 연민 플러스 성실함 플러스 배움의 자세, 기하급수적 신뢰. 이것이 바로 성품의 복리 효과입니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5가지가 합쳐지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구인의 회장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LG라는 거대한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계약서보다 사람을 믿었고 그 믿음은 배신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업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건물도, 기계도, 돈도 결국 사람이 움직인다. 그러니 좋은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 좋은 사람이란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 5가지 신호를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능력만 보고 사람을 뽑습니다. 이 사람은 일을 잘해. 이 사람은 실적이 좋아. 이 사람은 머리가 비상해. 하지만 성품을 보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재능 있는 독불장군과 겸손한 배움이 둘 중 누가 조직에 더 도움이 될까요? 처음에는 전자가 빛나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자가 진가를 드러냅니다. 구인의 회장이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 남아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은 가장 똑똑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성실하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열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5가지 신호를 모두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도 성장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정직함이 여러분을 정직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겸손함이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몇 가지 신호를 가지고 있는가? 한 가지도 없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 있다면 두 가지로 늘리면 됩니다. 이것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선택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구인회 회장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좋은 사업이 되고 좋은 사업은 좋은 인생이 된다. 결국 모든 것은 사람으로 귀결됩니다. 당신의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신호를 가진 사람을 찾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인의 회장은 이런 지혜를 남겼습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라.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를 알아본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닙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인생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정직하면 정직한 사람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하면 겸손한 사람을 알아챕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거창한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충분합니다. 이번 주에 단 한 번 작은 실수를 스스로 인정해 보십시오. 제가 깜빡했습니다. 제 확인이 부족했습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할 때 한 번만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보십시오.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김대리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건 팀 전체의 노력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이번 주 안에 딱 한 사람 조용히 도와주십시오. SNS에 올리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냥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돌아서십시오. 평소라면 나중에 할게 라고 미룰 작은 약속 하나를 지켜보십시오. 그 자료 보내줄게라고 했다면 오늘 안에 보내십시오. 커피 한잔 하자고 했다면 날짜를 잡으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의 의견에 반대할 때 변명하지 말고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 관점은 생각 못했는데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반응해 보십시오. 이 5가지를 일주일 동안 단 한 번씩만 실천해 보십시오.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존심과 습관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려움이 성장의 신호입니다. 구인의 회장은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연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알아보는 것이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좋은 사람은 세상 어디에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그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신호는 2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거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이것을 발견할 때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이 됩니다. 나도 저런 사람인가? 하고 돌아보게 만듭니다. 다른 하나는 자석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면 같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자연스럽게 끌려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구인의 회장이 평생에 걸쳐 깨달은 지혜가 여러분의 인연을 바꾸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울림이 있었다면 댓글로 소감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삶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